먼저 이해해야 되고, 제일 먼저 이해될 거는 이겁니다. 무슨 형? 기본형. 1차 함수의 기본형. 그리고 이건 중학교 1학년 때 무슨 비례? 정비례로 배웠던 거죠. 이게 기본이니까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며 A가 양수이면 오른쪽 위로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증가함수가 된다. 가 되고, A가 음수가 되면 오른쪽 아래로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 감소함수가 됩니다.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되고, 더불어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어떻죠? 그렇지, Y축에 가깝다. 직선이 이렇게 세워진다는 뜻이에요. 됐니? 그리고 이 A가 주어진 Y는 AX라는 정비례 그래프 혹은 1차함수의 기본형을, 여기서부터 이제 중학교 2학년 교과죠.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 행, 이동 하시면 나타내는 관계식은 Y는 AX 원식 뒤에다가 저 Y축 평행이동 거리를, 저 숫자를 저 부호에 맞춰서 갖다 끼시면 된다고 그랬죠. 이게 일반형이에요. 일반적인 1차 함수 형태는 저런 모양 한다는 뜻이죠. X 앞에 개수, 그 다음에 뒤에는 상수, Y는 AX 플러스 B. 물론 A는 0이 될 수 없고요. 자, 이랬을 때 각각 X 앞에 있는 개수 이 A와 뒤에 있는 상수 B의 역할이 있다고 그랬죠. 이 A를 세 글자로 뭐라 부른다고 그랬나요? 직선이 기울어지는 정도인 기울기라고 부른다. 그렇죠? 그럼 이 직선이 기울어지는 정도는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그러면 한글식 표현은 X의 증가량분의, 이 증가량은 무조건 커진다고 해서 증가량이 아니고 그냥 상징적 표현이라고 그러죠. X의 변화량, X가 변화하는 어느 정도를 뜻하는 거고, 분의 Y의 증가량입니다. 됐죠? 네. 근데 만약에 점이 주어져요. 점이 왜 주어집니까? 직선 위에는 최소한 점이 2개 있을 때 하나의 직선을 만들 수 있죠. 네. 근데 그 점 2개 중에 하나를 x1, y1이라고 합시다. 두 번째 점은 그냥 x2, y2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점이 알려져 있을 때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시오. 그러면 기울기 구하는 공식은 x2-x1분의 y2-y1 맞아요? 이래. 근데 꼭 이 순서대로 빼야 돼? 아니야. 바꿔서 빼도 돼. x1-x2분의. 그러면 x의 위치가 이렇게 앞뒤가 바뀌면 y도 똑같이 앞뒤가 바뀌게 됩니다. 이거는 x-x인데 얘는 반대로 y2-y1 하면 답이 달라진다. 빼는 순서는 앞이냐 뒤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x가 빼는 순서와 똑같은 순서대로 y를 빼야 된다는 것을 일단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근데 간혹 이런 문제가 나와요. 간혹 y는 예를 들어서 2x-1 fx를 쓸까요? 상관없지만 보기 편하게 fx는 2x-1 몇 참수? 1차 함수. 이 fx 대신에 뭐 써도 돼? y 써도 돼. 같은 말이야. 이건 중1 때 배웠잖아. fx랑 y는 같은 말이다. 상황에 따라 이렇게 바꿔 써도 돼.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뜬금없이 이걸 물어봐요. f100 마이너스 f50의 값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물론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다 100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200 빼기 1, 199. 그래도 50 집어넣으면 100 빼기 1, 99. 그걸 계산하면 돼. 됐니? 여기 x값이잖아. x에 100 집어넣으면 199. 50 집어넣으면 99. 빼면 얼마예요? 100이야, 100. 199 빼기 99는 100이잖아. 그럼 정답은 100이 되는데, 이거를 구하려고 하는 게 이렇게, 이거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이걸 설명드린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이게 쉽잖아요? 근데 어떤 문제 보면 나중에 이게 복잡하게 배울 때가 많아. 복잡하게. 봐.
예를 들어서 이 문제 좀 바꿔볼까? 좀만 바꿔볼게요. F100 마이너스 F50이 A일 때 뭐랄까요? 아까 전 100일 때 A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요. 자, 이거 좀 어렵지만 잘 봐야 된다. 이왕 시간 투자해서 하는 거니까. 이런 조건이 달렸어요. A 값을 구하시오. 그럼 어떻게 구하지? 아, 집어넣나? 여기다가? 그럼 집어넣는다고 쳐봐. 100A 플러스 B 50 집어넣으면 50A 플러스 B 이걸 빼는 거지 이렇게. 그럼 얼마? 100. 그러면 100A 플러스 B 마이너스 50A 마이너스 B 100 얘랑 지워지고 50A는 100 따라서 A는 얼마? 이렇게 돼요. A 값이 2. 아니야. 지금 하면 안 돼. 이거 설명하려 이렇게 설명하는 내가 지금 이 문제 끄집어낸 거 아니야. 이건 아주 쉽게 구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안 해도 아주 쉽게 구하는 방식. 어떤 방식이냐면 여기 분모에다가 100-50을 씁니다. 자, 이해를 잘해야 돼요. 이해를 잘해야 돼. 지금은 조건이 지금 이게 조건이죠. 조건이 이렇게 달려 있었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F100 마이너스 F50 이게 지금 100인 상태인데 얘를 100-50으로 나누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등식이잖아. 왼쪽을 100-50으로 나누면 오른쪽도 100-50으로 나누겠다는 뜻이에요. 맞니? 그럼 이건 100-50이 얼마죠? 50. 50분의 100. 2가 되지. 따라서 A가 얼마야? 2인 거야. 갑자기 A가 왜 2야? 이걸 세 글자로 뭐라 부르죠? 이거 세 글자로 뭐라 부를까요? 이거 3년 되는 거 아닌가? 이게 기울기예요. 이게 왜 기울기예요? 이게 기울기이기 때문에 기울값이 2란 뜻은 x 앞에 있는 개수인 이 a 값이 2란 뜻이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왜 기울기냐는 거지. 이 말이 왜 기울기죠? 봐봐. 2편 있죠. 2편. 2편 혹시 내가 이렇게 바꿔 써도 될까? x2-x1 분의 y2를 fx2 이렇게 써도 됩니까? 상관없죠. 왜 상관없어요? x2에 짝지어진 y값이 이거지. 근데 얘는 x2라는 x값을 이 y2라는 거는 x2를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이니까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 봐봐. 아까 말했잖아. y랑 fx는 서로 어떻다고요? 같은 말이라고. 맞니? y랑 fx는 같은 말이야. 그럼 x값을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이 y좌표야. 그죠? 그럼 반대로 이 y좌표는 x2를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일 테니까 이렇게 써도 된다 뜻이에요. x2를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 그럼 얘는 x1, fx1 이렇게 써도 돼요. 이걸 내가 바꿔 써볼까? 그러면 y2 자리 대신에 이거, y1 자리 대신에 이거 써놔서 위아래를 보세요. 마치 이렇게 쓴 것처럼 보이죠? 네모 빼기 세모 분의 f 네모 빼기 f 세모 이렇게 쓴 거 아닌가요? 그렇지. 그러면서 이렇게 뭐가 만들어지냐면 점이 만들어져요. 그 직선이 지나는 점. 네모 콤마 f 네모 세모 콤마 f 세모 이렇게 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얘도 그랬죠. x1, y1 여기 있네. 이 직선이 지나는 점. x2, y2 여기 있네. 이 직선이 지나는 점.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아까 이 문제 있죠. 이 모양. 왜 굳이 선생님 분모에다가 없던
100-50을 갖다 꼈냐면 네모 빼기 세모분의 F 네모 빼기 F 세모가 성립하면 이게 뭐라고 그랬죠? 세 글자로 기울기. 그러니까 이걸 보면 분모에 이걸 쓰고 싶은 거죠. 근데 왼쪽에 이걸 쓰게 되면 오른쪽도 똑같이 이걸로 나눠야 된다는 뜻이니까 50으로 나누겠다는 뜻이니 쓰고 나서 보니까 기울기. 기울기는 A값이고 A값이 2라는 얘기네. 그래서 A값은 2. 이렇게 간단하게 식 풀지 않아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학교 시험 좀 어려우면 나온다 얘들아. 진짜 나와 이거는. 나올 수 있어. 학교 시험이 어려우면. 그러니까 이런 건 애들이 잘하거든. 이런 걸 못하는 친구는 별로 없어요. 어떤 직선이 있고 y는 ax 플러스 b 그 뒤에도 나오고 교과 뒤에 보면 나오잖아요. 마이너스 1,2랑 1,6을 지나는 직선식을 구하시오. 이 직선이 이 두 점을 지날 때 AB를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약간 느낌이 이런 거거든. 여기 마이너스 1,2, 여기 1,6.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일단 이 AB를 구하라는 뜻은 A값, B값, 기울기부터 먼저 구하라는 얘기죠. 기울기는 두 점 나왔잖아요. 기울기 A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답은 2분의 4. 약분하면 2. A값 구해졌네요. 그럼 Y는 2X 플러스 B 이렇게 가겠죠? B값 구하려면 Y 절편이 필요하잖아. 근데 지금 여기 Y 절편 있나요? Y 절편을 구하려면 0,로 가는 점을 찾아야지. 근데 지금 여기서 0,는 없잖아. 그러니까 아무거나 두 개 중에 만만한 거 하나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대입해서 B값 구하려고. Y에 6, X에 1 이렇게. B는 얼마? 4. 말고 이제 이 식은 Y는 2X 플러스 4라는 1차 함수였다는 얘기죠. 이해됐니? 그러니까 이런 건 잘해 애들이. 이런 건 비교적 잘해요. 근데 이런 건 잘하는데 아까처럼 이상한 이런 걸 주면 이런 거 있잖아요. 5분의 F7-F2 얼마입니까? 이게 만약에 4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A값 구하세요. 그러면 A값은 4야. 왜? 의심을 해야 돼. 왜 이렇게 분자에 이렇게 갑자기 F 빼기 F가 있는지를. F 빼기 F 있으면 이걸 의심해라고요. 이거. 그리고 여기를 5를 쓰지 말고 여기 5 대신에 뭐라 쓰면 될까요? 7 빼기 2 이렇게 써도 되잖아. 7 빼기는 5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게 뭐라고요? 기울기야. 7,F7, 2,F2. 7에 대한 X값 7에 대한 Y값, X값 2에 대한 Y값. 이게 직선 위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그 기울기는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사실 좀 후회되는데? 괜히 설명했나 싶어요, 지금. 여러분 집중력이 좀 좋지 않아요. 이거 중요한 문제인데, 중요한 개념인데, 약간 좀 여러분이 집중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괜히 설명했나라는 좀 아쉬움이 들긴 합니다. 일단 알아들으셨나요?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자, A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과정이었고, 그 기울기를 변형하면 이런 식까지 표현이 되고, 또 하나 더 있었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 기울기 구하는 또 다른 공식. 힌트는 절편을 가지고 구하는 공식. 절편의 비율을 가지고. 기억 안 나나 보네요? 아니요, 기울기, 이 A인 기울기를 구할 때 절편을 통해서도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요. 절편 아니면 그냥 그 X의 증가량, Y 증가량 그냥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일반화해서 빨리 만들어도 공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공식이 뭐냐면, 기억날 텐데, 마이너스 X 절편분의 Y 절편. 이러면 기울기를 구하는 또 다른 공식이 만들어져요. 여기까지 세 개를 외우셔야 됩니다. 이 단어, 문장으로 표현되는 이 단어, 그 다음에 계산법, 마지막 이것까지. 이 세 개를 머릿속에 확실히 하게 담아두셔야 돼요. 마이너스 붙어있다. 마이너스 X절편분의 Y절편. 아셨죠? 저번에 문제 풀 때 이게 기울기 구한 공식이에요. 네. 그 절편은 뭐라고 했죠? X절편은 구하는 방식이 뭐에 뭐 집어넣고? Y에
0 집어넣어서 그때 x값을 구하면 그게 x절편이에요. y절편은 x에 0 집어넣어서 그때 y값을 구하면 그게 y절편. 근데 이 식에다가 x 0 집어넣으면 이게 없어지거든요. 그때 y값은 b. 그 뒤에 있는 b가 y절편 값이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연습 문제 가봅시다. 초반문 다 설명드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혹시 푸신 거 중에 질문 있나요? 그럼 질문지를 먼저 받을게요. 그리고 하나씩 봐서 이쪽 페이지에 질문 없으면 내가 고를 텐데 있으면 이 질문 위주로 150페이지 질문 일단 여기는 없어요? 네, 한 페이지씩 합시다. 여기 151페이지 질문 957 보세요. 자, fx가 뭐 이렇게 복잡해. 복잡하게 써져 있죠? 괜찮아요. 오히려 이런 복잡하게 써져 있는 문제들은 규칙만 파악하면 생각보다 또 변별력이 생기죠.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히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렇게 복잡하게 표현되는 것들은 규칙만 이해하잖아? 그럼 딴 애들 못 풀면 내가 풀게 되는 거야. 오히려 너한테 플러스가 될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이런 거 풀 때 우리 뭐 어려워. 무슨 말이야 이러지 마시고 천천히 문제를 읽으시고 필요하면 얘를 집어넣어 보세요. 뭔 말인지 모를 때는 fx가 다음인 것 같대. 뭐라는 거야. 근데 막 엄청나게 많아. 일단 천천히 하나씩 해봐. f1 에라 모르겠다. x에 1 집어넣어 보자. 그럼 f1은 2 곱하기 일단 그 다음 자연수 1을 3으로 나눈 나머지 1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야? 1. 이건 초등학교 배운 거 아니에요? 1을 3으로 나누면 몫은 0이 되고 나머지는 1이 된다. 그렇죠? 나누는 숫자보다 나누는 숫자보다 더 작은 것들은 그 숫자 자체가 나머지예요. 뭐 4를 5로 나누시오. 그럼 나머지는 4예요. 그 숫자가 자체가 나머지예요. 그럼 얘는 자연수 1을 3으로 나눈 나머지는 1이니까 얘는 이렇게 되겠네. F2는 아직은 규칙을 모르겠잖아요. 2 곱하기 2겠죠? 네. F3은 2 곱하기 0이겠죠? 3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0이잖아. 우리는 몫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머지가 중요한 거니까. 그럼 F4는 2 곱하기 얼마일까요? 4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뭐예요? 1이지 1. 4를 3으로 나누면 몫이 1, 나머지 1. F5는 2 곱하기 2는 앞에 있었으니까 곱한 거고 5를 3으로 나눈 나머지 얼마예요? 2. F6 2 곱하기 6을 3으로 나눈 나머지. 자, 이제 규칙이 보이죠? 이해돼요? 네. 1. 규칙이 보이네? 이런 식으로 3개씩 이렇게 패턴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겠네. 그러면 3까지, 6까지, 그 다음은 9까지, 12까지, 15. 이제 3의 배수에 끝난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 30이 3의 배수 아니야? 그럼 여기 F 28, F 29, F 30에서 딱 끊어진다는 얘기네. 그치? 이제 계산하면 돼. 이거 얼마예요? 2, 여기는 4, 얘는 0, 얘 2, 4, 0, 얘 2, 4, 0 이렇게 되네요. 이거 어쨌든 다 더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거 더하면 얼마인가요? 6. 얘도 더하면 얼마예요? 6. 얘도 더하면 6. 6이 도대체 몇 번 덧셈 됐습니까? 총 항이 30개. 30개를 몇 개 항으로 나눠야 돼요? 3개 항으로. 나누면 이 동그라미가 몇 번 나오는지 알 수 있죠? 몇 번 나와요? 10번. 그러면 6이 10번 덧셈 되니까 정답은 60 이렇게 되겠죠. 문제 바꿔볼까요? 여기다가 뒤에 이거 붙였어요. F31, F32. 그럼 뭐 크게 달라질까? 달라지지 않겠지. 여기까지 3의 배수로 딱 끊어지잖아요? 얘랑 똑같겠죠? 거기다가 요거 2개 덧셈하는 거예요. 이것도 또 집어넣고 따로 계산해야 돼? 어차피 규칙은 1번, 2번, 3번. 다시 1번, 2번, 3번이잖아요.
그럼 끊어진 다음에는 다시 위에 하나, 그 다음 줄 하나, 위에 하나, 그 다음 줄 하나. 2와 4를 더한 거니까 정답은 66 이렇게 되겠죠. 문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칙만 하면 별거 아니잖아. 12의 최대 공약수를 y라고 한답니다. 자, 이랬을 때 fx가 다음 중 옳지 않은 것. 자, 이것도 하나씩 해봐야 돼요. f8이 뭘까? 나누기 여기다 8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안 그래? 여기 x가 8로 바뀌었네? 그럼 이 x와 이 x는 같은 문제, 똑같은 문자라는 얘기는 같은 값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8로 바뀌면 얘도 8로 바뀌어야지. 그럼 해석이 8과 12의 최대 공약수 걔를 y라 한다라는 거는 이 함수 값이라 하겠다. 얘는 어차피 y랑 같은 거니까. 여기다 8 집어넣으면 그때 f8이 y다. x에 8 집어넣었더니 이걸 계산한 값이 결국은 y가 된다. 8과 10의 최대공약수 얼마예요? 4. 맞네 이거는. 이제부터는 이거 안 써도 될 것 같죠? 이 말은 15와 12의 최대 공약수 얼마예요? 3. 이거 맞는 말. 2와 12의 최대 공약수 2. 3과 10의 최대 공약수 3. 2와 3을 더하면 맞는 말. 5와 12의 최대 공약수 얘는 서로 쏘잖아. 최대 공약수는 1. 6과 12의 최대 공약수 6. 둘을 더하면 7 안 맞네. 이게 틀렸네. 네. 7과 12의 최대 공약수 7은 12와 서로 쏘지. 그럼 최대 공약수는 1. 13과 10의 최대 공약수 1. 둘은 같네. 최종 궁금했습니다. 네, 궁금하세요? y가 없고 이거는 있어야 되겠죠. 이건 대신에 이 말은 있어야 돼요. y가 없다 하더라도 자연수 x와 12의 최대 공약수를 fx가 정의하자. 이 말은 있었어야죠. 근데 책이 좀 헷갈리게 하려고 이 fx를 또 y로 바꾸는 거예요. 그건 같은 말이니까. 다른 문제? 에 대한 1차 함수 조건이 뭐라고 했어요? 함수가 되려면 y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1차가 되려면 x 앞에 개수가 뭐가 되면 안 되죠? 0이 되면 안 되죠. 그렇지? 나머지 뒤는 뭐가 와도 상관없어요. 그냥 숫자이기만 하면 돼. 0이어도 되고 0이 아니어도 되고 이것만 지키면 되죠. x 앞에 개수 0이 아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지? 정리하라는 얘기죠. 분배해야 된다 뜻이에요. 분배하면 3ax 제곱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bx 마이너스 1 동량 처리가 돼요. 3ax 제곱 얘랑 얘랑 동량이다. 그치? 동량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bx 괜찮아요? 동량 처리할 때는 분배 법칙이 오는 겁니다. 에? 분배를 나눠주는 거 아닌가요? 나눠준 걸 다시 이렇게 가로를 쳐서 돌려놓는 것도 분배 법칙이에요. 그지? 그래서 분배 법칙 적용된 거다. 동량 처리는 분배 법칙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게 1차 함수가 돼야 돼. 2차 함수인데? 그러니까 이게 1차 함수가 되려면 2차 앞에 있는 3a는 무엇이 돼야 되죠? 얘가 0이 돼야 돼요. 이거 없어져야 되니까 항이. 항을 없애는 방법은 앞에 있는 개수를 0 처리하면 돼요. 그럼 항이 없어져요. 대신에 얘는 뭐가 되면 안 된다고? 이건 0이 되면 안 된다고. 맞아? 얘는 0이 돼서 항이 없어져야 돼. 근데 얘는 0이 되면 항이 없어지면 1차가 아니잖아. 얘는 0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건을 쓰면 돼요. 3a는 0이다. 동시에 마이너스 3 플러스 b는 0이 아니다. 그럼 따라서 a는 무엇이다? 0이다. 그리고 동시에 b는 무엇이 될 수 없다? 3이 이렇게 이항하면 돼요. 네. 3이 될 수 없다. 저 조건이 맞는 게 뭔가요? 3번 3번. 네, 3번이 정답이다. 자, 두 1차 함수. F는 보통 함수식에 많이 나오는데 G는 뭐예요? 그러면 네, 큰 의미 없어요. F가 뭐 할 때 쓰는 기호냐면 항상은 아니지만 보통 함수식 쓸 때 y자리 대신에 fx를 쓰죠. 근데 함수식이 하나만 있지는 않잖아. 예를 들어 y는 2x 플러스 1이 있는데 y는 3x 마이너스 5가 있어요. 그럼 함수가 두 개잖아. 그럼 얘를 나타낼 때 f를 써.
근데 얘도 함수니까 얘를 나타낼 때도 f를 써. 그럼 이게 구분이 돼, 안 돼? 안 되나? 똑같은 x인데? 똑같은 f인데? 근데 식은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f를 써요? 그러니까 함수식을 쓸 때 일반적으로 f라는 기호를 쓰는 건 맞는데 만약 함수식이 2개 이상이 나오면 서로 다른 함수에 같은 함수의 이름을 갖다 넣을 수는 없다 보니까 알파벳 순서에 f 다음에 뭐 나와요? g 나오죠. 그래서 gx 쓰는 거예요. 아, 또 다른 함수구나. 그럼 함수 알고 보니까 3개네? 하나가 더 있어요. 마이너스 5x 플러스 7. 이때 뭐 쓰면 돼요? h 이렇게 쓰면 돼. 뭐 이렇게 쓰는 거야 계속. 그럼 하나 더 있으면요 2분의 1 x 플러스 8 어떻게 해요? ix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니까 꼭 함수가 f를 말하는 건 아니야. 일반적으로 f를 쓴 이유는 영어식 표현에 보면 펑션이라는 단어가 함수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함수 하나를 표현할 때는 f를 쓰는데 함수 2개 이상 나오면 그냥 알파벳 순서대로 배열하시면 돼요. 자, 근데 2개 함수식이 나와 있고 f2의 값이 5, g-3의 값이 2일 때 이거를 만족하는 k값을 구하랍니다. 모르겠어. 아는 데까지만 해보자.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올 때 당황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아는 데까지는 해봐. 여기는 할 수 있잖아. f2의 값이 5입니다. 이거 어떻게 표현하죠? 이게 함수 f식이네. 거기 x에다 뭐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2. 그럼 이게 2로 바뀌지 않을까? 2a-5가 f2죠. 그게 5란 뜻이에요. 이 뜻이고 두 번째 gx g-3 이 뜻은 뭐지? 이건 뭔 말이에요? 여기 x에 원래 g 옆에는 x자리인데 그 x자리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라는 뜻이구나. 그럼 이게 마이너스 4로 바뀌면 똑같은 x잖아. 같은 식에. 그럼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3이 들어가겠죠. 3분의 4 곱하기 마이너스 3 플러스 p. 그거는 2랑 같다라고 돼 있어요. 위에서 a 값을 구하죠. a는 5입니다. 밑에서 이제 b 값을 구합니다. 약분하면 마이너스 4 넘어가면 플러스 4 b는 6. 자, 이렇게 되면 1차적으로 두 개의 관계식이 정리돼요. f는 a가 5니까 5x-5였던 거고 함수 gx는 b가 6이니까 3분의 4x 플러스 6이었던 거죠. 맞아요? 자, 이러고 나니까 생각보다 문제가 복잡하지는 않다는 얘기야. 왜? 이제 내가 해야 될 게 명확하잖아. fk가 뭐예요? x에다 뭐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fk가 뭐야? fk. 이게 무슨 말이야? 함수 f식에 x자리 대신에 누굴 대입하라고? k를 대입하라고. 그럼 얘도 k가 들어가겠네. 똑같은 k니까. gk는 뭔가요? 함수 g에다가 x자리 대신에 k를 대입하세요. 그럼 얘도 k가 들어가겠죠. 네. 이게 fk고 얘가 gk예요. 서로 어떻다고? 같다고. 위에는 fk가 5k-5라는 식으로 표현되고 밑에는 gk는 3분의 4k 플러스 6으로 표현되는데 알고 보니 두 식이 같다는 거구나. 양변에 뭘 곱하고 싶죠? 3. 분모 지워야 될 거 아니에요. 15k-15는 4k 플러스 3 곱해야 된다? 18. 넘기죠? 11k. 넘어갑니다. 33. 따라서 x는 k죠, k. 왜 갑자기 x로 바뀌었어요? 네, 12k. 따라서 k는 3. 이렇게 k 값을 구할 수 있어요. f와 저 점은 진하죠? 진하니까 보통은 대입하지 않나요? 그래야 k 값을 구할 거 아니야?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3, x에 1을 대입하면 1 플러스 k. k 값은 마이너스 4. 그래서 완성된 식은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4. 자, 이 그래프 위에 이 단어 때문에 아마 여러분 질문하신 것 같죠?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 중에 x좌표와 y좌표가 같은 점인데? 그럼 x좌표를 만약에 a라고 둔다. 지금 문제 a가 없으니까. y좌표도 a. 이 뜻 아니에요? 이거를 좌표점으로 표현하면 a, a. 이 그래프는 a, a라는 점을 지정한다는 얘기네요. 네. 대입합니다. y에 a, x에 a. 양면 2를 곱하죠? 2a. a-8. 넘어가면 a는 마이너스 8. 따라서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이다.
참수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 두 점을 지난답니다. 배운 대로 합시다. 배운 대로, 항상 배운 대로. 난 뭘 배웠지? y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0이라는 1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걔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네요. 그럼 뭐하라 배웠나요? 원래 있는 식의 모양은 바꾸지 말고 저 b를 뒤에 갖다 붙이면 된다며. 그렇게 배웠잖아요. 이게 내가 배운 거예요. 그랬더니 두 점을 지난다. 이 점도 지나고 이 점도 지난다. a, b 값을 구하시오. 근데 두 점을 지나니까 각각의 두 점을 무슨 입하셔야 돼요? 대입하셔야죠. 상식적으로 앞에 거 대입할까? 뒤 거 대입할까? 뒷거지. 누가 봐도 뒷걸 대입해야 되잖아요. 뒷거 대입합시다. y의 마이너스 4, x의 마이너스 1, 그러면 플러스 4로 바뀌죠? b값이 나오네? b값은 계산하면 마이너스 6, 넘어가면 플러스 6, 2가 남네요. b가 구해졌다는 뜻은 드디어 이 함수식이 정리된다는 뜻이에요. b가 2에 들어가면 마이너스 8. 남은 건 아까 대입하지 못했던 얘를 대입. 그러면 x좌표도 모르고 y좌표도 모르는데 괜찮나요? 괜찮아요. 왜냐면 똑같은 문자로 등록시. 그치? 똑같은 문자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대입합니다. 그럼 대입 y자리 대신에 2a를 대입해라. x자리 대신에 항 두 개를 대입한 거니까 괄호가 필요하죠? 2-a 마이너스 8. 남은 계산만 하면 되겠네요. 2a 마이너스 8 플러스 4a 마이너스 8. a를 1로 넘기면 음수 붙죠? 보기 안 좋으니까 a를 1로 넘깁시다. 그럼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6을 반대로 이렇게 넘깁시다. 그럼 좌변은 16, 우변은 4a 마이너스 2a니까 2a. 양변 2로 나누면 a는 8. 문제는 a와 b를 곱하시오. 둘을 곱하시면 a, b의 곱은 16입니다. 잘못 눌렀다.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해를. 얘가 이거라는 게 아니고, 그렇지? y는 ax 플러스 6이라는 어떤 1차 함수식을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더니 누가 된 거예요? 얘가 된 거예요. 이게 된 거예요. 이해해버렸다. 근데 이해해버렸어요? 좋아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식을 찾아내는 게 핵심이잖아요, 지금? 아까 잠깐 했었는데. 이거 절편 두 개 나왔잖아요. 기울기, 이 직선에 만약 내가 기울기를 구한다면 기울기 구하는 공식은 마이너스 x 절편분의 이거 마이너스 붙어있죠? y 절편.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 그 y 절편 얼마예요? 마이너스 1. 그럼 이거 두 개 붙이면 함수식 그냥 저절로 완성이 되는 거 아닌가요? y는 x 앞에 있는 개수가 기울기인데 이렇게 돼 있고 뒤에 있는 상수는 y 절편인데 이렇게 돼 있네요. 또 이걸 이제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정리가 뭐냐면 결과를 본다면 처음에는 이 그래프를 x축으로 n만큼 평이동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마이너스 7. 그래서 식을 정리해 보니까 y는 ax 플러스 6에다가 n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얘랑 같아집니다 뜻이니까 a는 얼마예요? x 앞 개수 마이너스 3분의 1. 네. 그죠? 평행이동해도 뭐는 안 바뀌죠? 이 기울기는 안 바뀌어요. 네, 기울기는 항상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6 플러스 m이라는 이쪽의 y 절편값이 여기 있는 마이너스 1과 같아야 되므로 m의 값은 마이너스 7이 됩니다. 이걸 빼시오. 빼면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21이니까 3분의 20 이렇게 되겠죠. 생각보다 처음엔 좀 험악하게 생겼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험악한 애가 아니구나 라는 걸 알 때까지 충분히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각각 그래프의 기울기를 PQ라고 했을 때 PQ의 곱을 구하시오. 그럼 각각 함수 F의 기울기랑 함수 G의 기울기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기울기를 책에서는 P, 이 기울기 Q. 그럼 함수 F부터 봅시다. 첫 번째 F. 같이 보면 헷갈려. F만 보세요. F 지나는 점이 여기 있네. 0, 마이너스 2. 또 있네. 3, 1. 왜 이렇게 쓴 거죠? 그 직선이 지나는 두 점을 알면 뭐를 구할 수 있나요? 기울기를 구할 수 있잖아요. 아까 기울기 구하는 세 가지 패턴 기억하라고 했죠. 한글로 표현된 것,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 다음은 점 나올 때는 공식이 뭐였나요? 지금 f의 기울기가 p라고 했으니까 p라고 씁시다 미리. 기울기 구하는 공식은 x의 증가량분의 이렇게 뺐어요. 그럼 y도 이렇게 빼야죠. 1 마이너스 2. 1. p값은 1이네. 두 번째 q값은 직선 g의 기울기. 그럼 g에도 이제 두 점을 찾아야죠. 여기 있어요. 3, 1. 그리고 여기 있는 점 5, 0이죠. x축에 있는 점 5, 0. 그럼 q는 x의 증가량분의 5 빼기 3분의 이렇게 뺐습니다. 그럼 y도 이렇게 빼야죠. 0 빼기 1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지금 PQ를 곱하세요. 얘랑 곱하세요.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1.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함수의 그래프 위에 두 점, 함수 F 위에 이것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릴게요. 이렇게 기울어졌는지 이렇게 기울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적당히 그린 겁니다. 근데 그 1차 함수, 직선이겠네. 직선 위에 두 점, 여기 P, FP 라고 합시다. 또 직선 위에 또 다른 점 어딘지 몰라요. 그냥 아무데나 찍은 겁니다. Q, FQ 이렇게. 저게 뭐지? Q-P분의 FQ-FP 이거 세 글자로 뭐라 부른다고 했나요? 그렇지, 이렇게 뺀 거잖아. X의 증가량분의 분자는 뭐냐면 이렇게 뺀 거예요.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거 기울기네. 기울기는 1차 함수의 X의 개수를 말하죠. 책에서는 A라고 써져 있네요. A라고 써져 있어요. X 앞에는 개수. 근데 그 값을 알아. 이걸 계산한 게 마이너스 4라고 했으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4. 근데 반응한 거죠. 그러면 저 fx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b겠구나 라는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너무 뻔하게 무슨 말이에요? 이 표현을 이해하기 편하게 써보면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그 함수값 f-2값 fx값 혹은 y값이죠. 이 말은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fx 혹은 y라고 되어 있는 자리에다가 2 집어넣어라 이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이 말 이해돼요? 가로 안에 있는 게 x값이야. x값을 집어넣으면 식 어딘가에 fx라고 써져 있거나 y라고 써져 있는 자리에 여기는 2를 집어넣으라 뜻이에요.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죠?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 8 플러스 p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순간 저 fx는 2로 바뀐다. b값은 마이너스 6. 다 됐네요. 함수 fx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이더라. 이제 뭐만 구하라? 여기 3 집어넣어라. 3. 여기 3 집어넣죠.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6. 정답 마이너스 18. 이렇게 됩니다. 화면 위에 세 점이 찍혀 있고 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는 A값 구하시오. 이거 어려운 말이에요. 좀 어려운 말이죠.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좌표평면에 세 점이 있어요. 여기 점 하나 있다고 칩시다. 여기 점 하나 있어요. 점 여기 하나 있다고 쳐봐. 이 세 점을 이으면 뭐가 만들어지죠? 삼각형이 만들어지네. 근데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게 세 점을 배워라라는 얘기죠, 결국은? 어떻게 배열하면 될까요? 두 점 사이에 한 점이 있는. 두 점 사이에 한 점이 있도록? 그럼 삼각형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그 두 점 만들어지는 그 직선 그 위에. 맞아요. 저 말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 두 점을 지나는 선분 위에 혹은 직선 위에 다른 나머지 한 점이 지나가도록 이렇게 놓으면 이 세 점을 이어도 선만 그려지지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잖아. 그래서 이거를 여기는 이만큼을 다르게 위에는 다른 문자랑 똑같이 해석해 보면 저 세 점이 한 직선에. 그렇지, 한 직선 위에 있다. 일직선 위에 있다. 한 직선 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그 뜻이에요. 그럼 삼각형이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 점이 이렇게 일직선상에 놓이도록 여기 0, 위치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선생님 어떤 게 처음이에요? 어떤 게 처음이고 어떤 게 맞이? 이건 별로 안 중요해요. 그냥 적당히 찍으시면 돼요. 이렇게 1,4 여기 2,3a 플러스 1 이렇게 놓인 겁니다. 그럼 얘를 돕기 위해서 얘를 A라 부르고 얘를 B라 부르고 얘를 C라고 하면 점을 찍어 볼게요. 왜 이렇게 썼냐면 이렇게 일직선상에 놓이게 두게 되면 이 개념이 성립하죠. 선분 AB의 기울기랑 선분 BC의 기울기랑 선분 CA의 기울기는 모두 다 같다. 이게 성립하죠. 그럼 선분 AB의 기울기 구해봅시다. 얘네들의 기울기 x의 증가량분의 1 빼기 0분의 y 증가량 이렇게 뺀 겁니다. 이렇게 빼야 되겠죠? 그럼 4 여기 마이너스가 분배돼야 되니까 플러스 a 마이너스 3 계산 잘하세요. 얘네들 틀리지 말고 BC의 기울기 요거 두 개 기울기 이것도 이렇게 뺄게요. x의 증가량 2-1분의 2-1분의 y의 증가량 이렇게 빼는 거죠. 3a 플러스 1 빼기 4 3a 플러스 1 빼기 4 C의 기울기 이렇게 뺄게요. x의 증가량 2 빼기 0분의 y의 증가량 이렇게 빼는 거죠. 3a 플러스 1 부호 정리 잘 합시다. 마이너스 분배된 거니까 둘 다 부호와 반대로 플러스 a 마이너스 3. 자, 조금만 정리해 볼게요. 조금만 정리. 여기는 분모 1의 생략 a 플러스 1 여기 분모 1의 생략 3a 마이너스 3 여기 분모 2가 됐고 2분의 4a 마이너스 2 이거 약분하면 2a 마이너스 1 이게 다 같다는 뜻이겠잖아. 그러니까 뭐 다 같다고 놓을 필요 있을까요? 어차피 a 값 하나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두면 안 될까? 3a 마이너스 3과 a 플러스 1이 같습니다. 넘어가면 2a 넘어가면 4 a 값은 2 정말 그런가? 여기 a에 2 집어넣어봐. 얼마나 나와요? 2 여기 a 집어넣으면 잠깐만 a 플러스 1 3a 마이너스 3 넘어가면 2a 넘어가면 4 a 값 2 뭔 소리 하는 거야? a 2 집어넣었잖아요. 3 여기 2 집어넣으면 여기 2 집어넣으면 됐어요? 기울기 항상 어떻게 나오도록? 3 나오도록 a 값이 얼마냐? a 얼마였어요? 여기 있죠? 2 네. 5번이 정답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삼각형 안 만들어진 a 값은 2가 정답이고 저랬을 때 그 저 직선의 기울기는 아까 a에다 2 집어넣었더니 여기 3 나왔죠? 기울기는 자 다음 1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 1차 함수 그래프와 x축에서 이거 정말 중요하다. 여기 별표 쳐놓으세요. 이 단어에 이 단어들의 두 개의 직선이 처음 그림은 이래요. y는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그렸다고 칩시다. 이게 y는 ax 플러스 b고 이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8인데 두 직선은 x축의 위에서 만난답니다. 그리고 얘가 처음에 지금 문장을 좀 이어쓰고 있죠. 문장 해석 능력이 필요해요. y는 ax 플러스 b라는 이 직선이 이번에 다른 직선인 y는 4x 그림 안 맞을 때 적당히 봅시다. 얘랑은 y축 위에서 만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두 개의 직선이 만나. 어디서 만나? 여기서 만나.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점이 x축 위에 있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 직선과 이 직선은 x축 위에서 만납니다. 위라는 거는 위아래 말할 때 그 위가 아니라 그랬죠. x축에서 만난다는 뜻이지. 이해됐니?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야? 두 직선에 뭐가 같다? 무슨 절편이 같다? x축에서 만나잖아. x절편이 같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석해서 이렇게 해석하셔야죠. 얘는 두 직선이 있죠. 두 직선이 만나. 만나긴 만나. 근데 어디서 만나? y축 위에서 만나. 무슨 말이야? 이 말은 두 직선의 y절편이 같다. 이거 시험에 나온다. 이 뜻이에요. 그럼 얘가 쉬우니까 얘부터 합시다. 두 직선의 y절편이 같대. 그 b는 얼마예요? b 얼마예요? 두 직선의 y절편이 집중하고 있는 거야? 두 직선의 y절편이 같다잖아. b 얼마예요? 야, 이게 자신이 없어서 대답 못한다고? x 앞에 있는 개수를 세 글자로 뭐라 부른다고요? 기울기. 뒤에는 숫자를 뭐라 불러? y절편 같대잖아. 그럼 이 b는 뭐가 돼야 돼요? 이걸 왜 자신이 없어요, 이거를? 이 당연한 거를. 그러니까 이 정도만 계산하면 돼요. 여기 정도만 계산합시다. 아, 두 직선은 x절편이 같다고? 근데 얘네 x절편 구할 수 있니, 없니? 없니? 없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b값 좀 전에 구했잖아? 그럼 빨리 알아냈으면 빨리 여기에다가 얼른 집어넣어야죠. 근데 여전히 a값 때문에 x절편을 못 구해요. 근데 얘는 구할 수가 있지 않을까? x절편 구하는 방식이 뭐라고 그랬죠? 누구의 0 대입해서? x축 위에 있는 점의 특징은 y좌표가 다 0이야. 이거 중2 때 그치, 내가 지금 중2지. x축에 있는 점의 특징은 y가 다 0이야. 잘 생각해봐. 0,0, 1,0, 2,0, 3,0, 4,0, 5,0, y가 항상 0이잖아. 아, y에 0 집어넣어서 그때 x값 구하면 돼. y 0 집어넣어. 그때 x값이니까 아직 x는 모르는 거지. 이렇게. 넘어가면 x는 8. 이해됐어요? 아, 이 점이 몇 컴마면? 8,0이라는 뜻이구나. 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a값 구하라잖아. a값이 세 글자로 뭐야? 기. 기. 물론 8,0를 여기다 대입해도 괜찮아? 그렇지? 그럼 A값 구해지겠지? 하지만 아까 배웠잖아. 기울기 구하는 공식에 뭐 있다고 했어요? 마이너스 X 절편분의 Y 절편 있잖아. 아니, 우리가 지금 X 절편, Y 절편 다 알고 있는데? 마이너스 X 절편 얼마예요? 이거 좀 전에 보였죠? X 절편. 8분의 Y 절편. 마이너스 2. 약분하면 4분의 1. 그래서 A 값은 이거, B 값은 이거. 이거 혹시 생각 안 나면 여기다 대입해도 되지만 다 알면 좋잖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알면 좋죠.